한국 유통계 그야말로 절대 강자죠. 바로 쿠팡입니다. 그 이름 앞에선 모두가 고개를 숙일 정도인데요. 근데 말이죠. 이 고수의 진짜 정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절대 고수가 숨겨온 세계의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쿠팡이 한국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막강한 힘은 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미스터리한 고수의 실체를 파헤치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얼굴이 3개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모 회사가 미국 델라웨어에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완벽한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걸 보면요, 매출, 물류, 직원 전부 다 한국에 기반을 둔 이건 영락없는 한국 토종 기업이죠. 심지어 이 회사를 키운 돈은 처음엔 일본 소프트뱅크, 지금은 전 세계 투자자들. 와, 그러니까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고 또 세계인이란 말이죠. 이 새 얼굴의 모순, 이게 바로 쿠팡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렇게 정체도 모호한 고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바로 쿠팡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로켓 배송에 숨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익히려고 얼마나 피나는 수련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획된 적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일부러 돈을 잃어가면서 맷집을 키우는 수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러다 망하겠네 하고 비웃을 때 쿠팡은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초 체력, 즉 내공을 쌓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표가 바로 그 고통의 기록입니다. 보세요. 2020년에도 적자, 2021년에는 손실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수련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다 2022년부터 손실이 확 줄더니 마침내 2023년 기나긴 적자의 터널 끝에서 첫 흑자라는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죽조 2천억 원.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로켓 배송이라는 그 절대적인 무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쿠팡이 지난 10년간 한국이라는 수련장에 쏟아부은 말 그대로 수련 비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왜 이 넓은 세상에서 한국을 수련장으로 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이커머스라는 무공을 연마하기에 가장 완벽한 도장이었기 때문이죠. 좁은 땅에 인구는 빽빽하고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배송 기술을 시험하고 완성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한국이라는 완벽한 수련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공, 즉 돈을 쌓았는데 이 돈 과연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 고수가 한국에서 얻은 그 막강한 힘, 그 힘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고수가 진짜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돈의 흐름을 보니까요, 딱 2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 즉 이 수련장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8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6조 원이 넘는 물류센터 같은 인프라, 그리고 당연히 세금도 내죠. 근데요, 진짜 알짜배기,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이익, 어마어마한 현금, 그리고 이 성공 모델이라는 지적 재산, 이 모든 진짜 내공은 전부 저기 바다 건너 미국 본사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요, 한국 쿠팡이 미국 본사에 IT 서비스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보낸 돈이 무려 9,390억 원입니다.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그리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같은 해 한국 쿠팡이 여기서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얼마였냐? 7,849억 원입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순수하게 남긴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본사로 넘어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쿠팡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포식자. 한국이라는 생태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자양분을 빨아들이지만 그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는 결국 미국에 있는 머리로 보내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포식자의 존재가 한국 유통 생태계, 이 유통 무림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만약에요, 쿠팡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가능성. 네이버나 신세계 같은 그동안 쿠팡에 눌려있던 토종 강자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는 거죠.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당장 8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고용 대재앙이 터질 거고요. 쿠팡 플랫폼 하나만 믿고 장사하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세 번째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공룡이 사라진 빈자리에 새롭고 날렵한 물류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혁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마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쿠팡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진 틈을 국내 경쟁자가 아니라 저 멀리 중국에서 온 알리와 테무 같은 시커머스 거인들이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한국 유통시장의 주도권 자체가 통째로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요, 쿠팡이라는 절대 고수에 맞서서 다른 경쟁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각자 필살기를 연마해야 하는 새로운 유통 무림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림의 생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쿠팡처럼 물류센터부터 배송기사까지 모든 걸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무거운 주먹 스타일이 있고요. 반대로 네이버처럼 CJ 대한통운 같은 기존의 강자들과 손을 잡고 몸집을 가볍게 하는 열린 손 동맹 스타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무공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백화점의 신뢰를 무기로 삼는 신세계 문파도 있고요. 패션의 무신사, 신선식품의 컬리처럼 한 분야만 깊게 파고드는 전문가들도 있죠. 심지어는 아예 이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는 D2C 브랜드들까지. 이 무림은 다시 한번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유통 무림의 모습은 과연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팡 같은 강력한 고수 하나가 시장 전체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네이버나 신세계 같은 강력한 라이벌 두 곳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성을 채워주는 1강 2중 다수의 구도. 이게 바로 가장 건강한 생태계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의 고수가 천하를 호령하는 이 시대에 나머지 문파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비기를 연마해야만 살아남고 또 번성할 수 있을까요? 이 유통무림의 미래, 이제 나머지 도전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